안녕하세요. 스위스로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오늘은 이번 플레이오프 1라운드 중에서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매치가 있죠. 바로 덴버 너게츠와 LA 클리퍼스입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이 시리즈의 프리뷰를 못했는데 오늘 이 시리즈 1차전이 있었고 역시나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와서 이 경기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는 리뷰가 올 시즌 플레이오프의 첫 리뷰고 정말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리뷰를 진행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오늘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의 스토리는 덴버 너게츠가 상위 시드이지만 클리퍼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이 불리하다고 점쳐지는 경기였거든요. LA 클리퍼스는 정규 시즌 마지막 23경기를 18승 5패를 거두면서 리그 최고의 승률을 보여줬고, 그리고 정규 시즌 마지막을 9연승으로 마무리하면서 리그에서 가장 핫한 팀 중 하나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거든요. 근데 그런데 비해 덴버는 연승을 하면서 시즌을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 전에 약간 불안한 모습도 보였고 팀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리고 클리퍼스가 요키치한테 붙일 수 있는 빅맨인 주바츠라는 빅맨이 있다는 점, 그리고 자말 머레이한테 붙일 수 있는 락다운 디펜더인 크리스 던이 있다는 것 때문에 클리퍼스는 덴버와 매치업이 꽤 잘 된다고 보여졌고, 반면에 덴버는 하든과 주바츠 스크린 액션을 막아야 하는데 정규 시즌에도 덴버가 이런 액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리그 정상급 핸들러인 하든을 상대로 수비를 해야 하는 덴버의 매치업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게다가 클리퍼스는 벤치 뎁스도 깊은 팀이고 덴버는 벤치 뎁스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팀이고, 클리퍼스의 타이런 루 감독과 제프 벤건디 같은 노련한 코치가 있는데 비해 덴버는 정규 시즌 3경기를 남기고 마이크 말론 감독을 해고하고 아델맨 인터림 코치가 헤드코치로 들어와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덴버에게 불리한 듯 보여졌고, 실제 경기에서도 클리퍼스가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어려워 보였는데 이 경기 스토리는 덴버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기는 것이 이 경기의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를 시작하고 클리퍼스는 제임스 하든과 주바츠의 스프레드 피켄롤을 계속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든과 주바츠가 스크린 액션하고 다른 선수들이 플로어를 스프레드하면서 스페이싱을 가져가는 상태에서 2대 액션을 하는 건데, 덴버가 역시 정규 시즌 후반부에 인디애나전에서 고전한 것처럼 이러한 스프레드 피켄롤의 약점을 보이면서 고전을 했어요. 덴버는 초반에는 하든과 주바츠 스크린 액션에서 요키치를 스크리너의 레벨까지 올리는, 즉 주바츠가 있는 위치까지 요키치가 올라오면서 방어를 하는 수비 커버리지를 보여줬거든요. 이 커버리지의 장점은 스크리너의 레벨까지 스텝업을 하면 핸들러의 돌파를 순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건데, 반면에 약점은 핸들러에게 많이 붙기 때문에 스크린 후 림으로 달려가는 롤러에게 파켓 패스라고 하죠. 패스가 잘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롤러는 공을 받고 4대3 상황에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를 보시면요, 처음에는 이 스크린 액션에 요키치가 이런 파켓 패스를 의식해서 패스를 막으려고 아예 사이드 쪽으로 포지셔닝을 하니까 제임스 하든이 그냥 바로 돌파를 해서 골밑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하죠. 그리고 다음에는 요키치가 또 스크리너의 레벨로 올라오고 이번에는 하든의 돌파를 막는 포지션을 취하자 달려가는 주바츠에게 파켓 패스가 가고 4대3 상황에서 커디나는 크리스턴이 레이업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카와이 레너드가 주바츠와 스크린 액션을 하는데 역시 요키치가 스크리너의 레벨까지 올라오고 주바츠에게 파켓 패스가 들어가고 크리스턴이 커딘 레이업을 넣죠. 요키치를 스크리너의 레벨로 올리는 디펜스가 너무 쉽게 공략당하다 보니까 덴버가 이제 수비 커버리지를 1쿼터부터 미리 바꿉니다. 이제는 스위칭 디펜스를 시도하는데 에런 고든을 주바츠에게 매치업시키고 하든과 주바츠 피켄롤을 스위칭함으로써 대응하려고 하는데, 스위치를 하면 고든이 하든한테 붙게 되는 건 좋죠. 근데 문제는 머레이가 주바츠랑 스위칭이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보고 주바츠에게 패스를 해주고 주바츠가 가볍게 덩크로 득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덴버가 이번에는 고든을 하든한테 매치업 시킵니다. 그러니까 클리퍼스가 크리스 던이 머레이를 데리고 스크린 액션을 하고 하든에게 머레이가 스위칭이 되죠. 하든이 머레이를 공략을 하니까 고든이 헬프를 오면서 코너에 있는 크리스 던이 와이드 오픈되고 크리스 던이 3점을 넣습니다. 이 스위칭 디펜스를 해도 클리퍼스가 공략을 잘하니까 덴버가 이제는 드랍 커버리지를 사용합니다. 드랍 커버리지가 이론적으로는 상대 스크리너를 수비하는 센터가 뒤로 떨어져서 상대 스크리너와 핸들러를 둘 다 보면서 골매치를 더 지키기 쉬워야 하는데, 요키치가 림 프로텍션이 약하다 보니까 이 드랍 커버리지를 상대로 하든이 가볍게 돌파를 하고 레이업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덴버가 초반에는 클리퍼스의 이 피켄롤 액션에 어떤 커버리지를 가져다 대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클리퍼스가 15점 차까지 앞서갔거든요. 이러면서 경기가 덴버에게 굉장히 암울해 보였는데 이 쿼터 중반부터 덴버가 게임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덴버가 경기를 추격하고 클리퍼스의 오펜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이거를 파악해내면서 풀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아델맨 감독이
2쿼터 2분여를 남기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빼는 과감한 결정을 가져가고 그리고 웨스트브룩을 넣으면서 수비에서 에너지를 올립니다. 이 구간에서 크리스찬 브라운이 스틸 후 덩크도 하고 에론 고든이 치열하게 골밑에서 몸싸움하면서 리바운드 잡고 오펜스에서도 골밑을 공략해주고 하면서 4점 차로 전반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3쿼터부터는 덴버의 오펜스에서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유키치가 포스트업에서 1대1로 주바치를 공략하기도 했지만 주로 머레이와 함께 2대2 게임으로 특히 픽앤팝으로 클리퍼스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클리퍼스는 자말 머레이와 요키치의 스크린 액션에 주바츠가 드랍을 하고 크리스 던이 스크린을 타고 뒤에서 머레이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형식의 수비 커버리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NBA에서 가장 막기 어려운 액션 중 하나가 저는 픽앤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격에서 스크리너가 스크린 한 뒤에 골밑으로 롤을 해서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3점 라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 팝 액션은 상대의 센터는 기본적으로 골밑을 지키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스크린 후에 골밑으로 들어가서 막으려는 성향이 있고 핸들러를 막고 있는 디펜더는 핸들러가 스크린을 타고 돌파를 하기 때문에 핸들러를 따라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팝아웃을 하는 빅맨이 거의 대부분 와이드 오픈 샷이에요. 특히 클리퍼스처럼 드랍 수비를 할 때는 픽앤팝에 더더욱 취약하거든요. 요키치가 3쿼터부터 자말 머레이와 픽앤팝 액션을 계속 사용하면서 클리퍼스를 공략합니다. 올 시즌 3점을 거의 42%로 던지고 있는 요키치가 픽앤팝 후에 3점을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는 픽앤팝을 하는 요키치를 크리스 던이 스위칭을 하면서 막는데 자연스럽게 요키치와 크리스 던이 미스매치가 되니까 요키치가 이 미스매치를 공략을 하고 그 다음은 스크린을 타고 골밑으로 들어가는 자말 머레이를 드랍으로 막는 주바처에게 엘보우 지점에서 멈춰서 공을 받고 미드레인지를 던져서 골을 넣는 요키치고요. 그리고 또 같은 액션을 하면서 이번에는 자말 머레이가 크리스 던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컨택을 하면서 터프한 미드레인지 샷을 넣으면서 엔드원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픽앤팝 액션을 주로 사용하면서 공격에서는 클리퍼스를 공략했고 3쿼터에 엘보우 액션도 보여줬어요. 엘보우 액션은 요키치가 엘보우 부근에서 공을 잡고 시작하는 액션으로 예전부터 덴버가 굉장히 많이 쓰던 액션이거든요. 저는 좀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레이커스와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1, 2차전 경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에론 고든이 팔꿈치, 영어로는 엘보우를 만지면서 엘보우 액션 콜을 합니다. 사이드라인의 마이크 말론 감독도 엘보우를 만지면서 엘보우 액션 콜을 하죠. 요키치가 엘보우 부근에서 공을 잡을 때 자말 머레이가 페인트 지역으로 들어간 뒤에 에론 고든의 수비수를 백스크린을 걸어주면서 에론 고든은 이 스크린을 받고 달려 들어가고 자말 머레이는 요키치와 핸드오프 액션으로 이어지는 게 덴버의 이 엘보우 액션이에요. 레이커스와의 다음 경기에서도 또 이 엘보우 액션을 보여줍니다. 자말 머레이와 요키치가 팔꿈치를 치면서 엘보우 액션 콜을 하죠. 여기서는 레이커스가 스위칭 수비를 혼돈하면서 자말 머레이가 와이드 오픈으로 공을 잡게 되죠. 오늘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도 엘보우 액션을 하는데 자말 머레이의 백스크린에 클리퍼스가 스위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말 머레이한테 두 명이 붙으면서 에론 고든한테 와이드 오픈 백컷을 내줍니다. 이렇게 덴버가 다양한 스타일로 클리퍼스를 공략을 하면서 수비에서도 클리퍼스의 피켄롤을 점차 어떻게 막을지 파악해 가고 있었어요. 핸들러를 수비하는 수비수가 핸들러를 한 사이드에서 막고 요키치를 스크린의 레벨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백엔드에서 빠르게 로테이션을 하면서 클리퍼스의 스크린 액션을 점점 막아내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4쿼터에 점수가 비슷하게 클러치 타임으로 들어가고 아델맨 감독이 또 한 번 클러치 타임에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 대신 웨스트브룩을 사용하는 결정을 합니다. 수비의 에너지를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거죠. 덴버가 4쿼터 클러치 구간부터 이기게 된 이유는 피지컬한 배틀에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모든 루즈볼에서 더 피지컬한 몸싸움으로 이겨냈고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아내는데 덴버가 4쿼터 2분 남기고 연장전까지 총 오펜스 리바운드를 6개를 잡았어요. 이 부분에서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던 게 역시 에론 고든과 웨스트브룩이죠. 각각 3개씩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으면서 마지막 클러치 구간에 사실상 승패를 갈랐던 거는 저는 이 리바운드 배틀이 엄청 컸다고 봐요. 특히 마지막에 웨스트브룩의 활약이 굉장히 대단했는데 웨스트브룩은 굉장히 참 흥미로운 선수죠. 이 선수가 나이가 많은데 에너지는 코트 위에 있는 누구보다도 높고 현재 덴버에서 웨스트브룩의 수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웨스트브룩은 이 에너지가 너무 좋은 선수라서 가끔 이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를 못하고 공격에서 안 좋은 디시전 메이킹과 또는 굉장히 서두르면서 어이없는 턴오버를 많이 하면서 예를 들면 패스를 엄청 세게 던져서 거의 3열까지 날아간다는 등 이런 식으로 웨스트브룩이 안 좋은 플레이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브룩의 게임을 보고 있으면 덴버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굉장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 들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요키치가 공을 잡을 때 크리스턴이 웨스트브룩을 완전히 버려주고 헬프를 오는 것을 보고 요키치가 코너에 있는 웨스트브룩한테 패스를 해주고 웨스트브룩이 이 3점을 성공시킵니다. 이게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샷이었고 정말 빅샷이었어요.
그래서 웨스트브룩이 엄청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플레이에서 4쿼터 마지막 동점인 상황에서 마지막 공격에서 어떻게든 덴버가 슛을 한번 던지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웨스트브룩이 옆에 와이드 오픈된 요키치에게 공을 주지 못하고 그대로 시간이 끝나면서 경기가 연장으로 갑니다. 연장에서도 에런 고든하고 웨스트브룩이 피지컬로 클리퍼스를 압도했어요. 웨스트브룩의 패스를 받은 고든이 클리퍼스의 막 손질을 이겨내면서 골밑에서 슛을 넣고요. 덴버가 수비에서 스틸 후 자말 머레이가 3점을 던졌는데, 이 미스를 웨스트브룩이 또 오펜스 리바운드로 잡아내고 파울을 얻고, 또 웨스트브룩이 코너 3점을 던지고 자기가 오펜스 리바운드 잡고 다시 슛을 던졌는데 안 들어가고, 이번엔 에론 고든이 또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고, 결국에 경기는 크리스찬 브라운에게 멀리 떨어져서 헬프를 온 크리스 던을 보고 요키치가 크리스찬 브라운한테 패스를 하고 이 3점을 넣으면서 경기가 거의 넘어갔는데, 이후에 또 웨스트브룩이 불안한 플레이를 하거든요. 15초 정도 남기고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샷 클락을 좀 덴버가 보냈어야 되는데 웨스트브룩이 서둘러서 레이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미스를 하고 다행히 에론 고든이 이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자유투를 얻어냈죠. 아, 웨스트브룩 왜 저래 불안하다 하는 찰나에 클리퍼스의 마지막 작전 타임 후 사이드라인 아웃 오브 바운드 볼을 웨스트브룩이 스틸을 하면서 덴버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고, 경기 마지막 부분에 웨스트브룩 익스피리언스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경기를 마무리하죠. 웨스트브룩은 경기 중에 위닝 플레이도 많이 하고 안 좋은 플레이도 많이 해요. 그래서 웨스트브룩을 사용할 때는 오늘 웨스트브룩의 좋은 플레이를 더 많이 하냐, 나쁜 플레이를 더 많이 하냐에 따라서 출전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은 경기 마지막에 안 좋은 플레이도 좀 있었지만 진짜 빅 플레이들, 위닝 플레이들을 많이 해주면서 굉장히 승리에 많은 기여를 했죠. 그리고 클리퍼스 상대로 웨스트브룩이 이런 활약을 했다는 거는 저는 웨스트브룩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달콤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덴버의 승리를 보면 덴버가 공격을 막 예쁘게 성공시키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클리퍼스보다 피지컬을 압도하면서 막 리바운드, 허슬적인 면에서 경기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에론 고든, 웨스트브룩이 오펜스 리바운드 따내고 수비에서 리바운드 싸움도 치열하게 해주고, 크리스찬 브라운이 루즈볼에 몸을 날려서 공을 살리고, 챔피언십 팀은 제 생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처럼 경기가 생각대로 잘 안 풀리고 매첩도 별로 좋은 상대가 아닌데 결국에 덴버가 이길 방법을 찾아내고, 그 이기는 방법이 윈 어글리라고 하잖아요. 어글리하게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서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이, 저는 덴버가 이번 시즌 어수선한 모습으로 이 팀이 진짜 전형적인 챔피언십 팀이다라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아직 그 챔피언십 팀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준 것 같아서 덴버로서는 정말 좋은 첫 승인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서 역시 요키치가 공격에서 그리고 수비에서 클리퍼스를 상대할 방법을 경기 중에 점차 찾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오늘 경기도 29득점, 9리바운드, 12어시스트라는 요키치다운 스탯을 가져가면서 승리를 이끌었고요. 에론 고든도 환상적이었고 웨스트브룩도 승리에 큰 기여를 했죠. 오늘 경기를 보시면 안 좋은 매치업일 거라고 생각했던 클리퍼스를 덴버가 수비에서부터 방법을 찾아가고 피지컬리티를 올리면서 어떻게든 이길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벤치 뎁스도 클리퍼스에게 밀릴 거라고 봤었는데 클리퍼스 벤치 득점이 총 13점이고 덴버는 총 22득점을 벤치에서 했고, 그중 웨스트브룩이 혼자 15점을 득점하면서 혼자 클리퍼스 벤치 득점을 앞섰고요. 감독 간의 대결에서도 미스매치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델맨 감독이 경기 시작부터 1-2 좋은 디펜스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쉽게 가지 않겠다, 나는 경기에서 다양한 카드를 보여주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벤칭 시키는 결정. 개인적으로 마이크 말론 감독이었으면, 마이크 말론 감독은 한 번 믿어주면 끝까지 믿어주는 스타일이어서 마이크 말론 감독이었으면 안 했을 결정을 하는 모습, 그리고 공격과 수비에서 머레이를 빼고 피켓이나 페이트마슨을 적시적소에 넣어주는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감독 싸움에서도 안델맨 감독이 잘 싸웠다고 보고요. 오늘 첫 경기를 이렇게 잡은 덴버는 저는 정말 기분 좋을 것 같고, 덴버의 2차전으로 들어가면서의 숙제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좀 더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가 끝나고 자말 머레이가 레이커스전 이후에 했던 인터뷰가 생각이 났어요. 레이커스가 주전들이 대부분 빠진 상태로 덴버와 경기를 했는데 덴버가 그 경기를 간신히 이겼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터뷰에서 자말 머레이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팀을 쉽게 블로우아웃으로 이겼으면 한다는 걸 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컴백 팀이다. 그리고 우리는 클러치에서 어떻게 이기는 줄 안다. 라고 했거든요. 오늘도 덴버가 어떻게 컴백을 하는지, 어떻게 클러치를 이기는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자말 머레이의 저 인터뷰가 생각이 났어요. 클리퍼스 입장에서는요, 사실 다 잡은 경기 놓친 기분이죠. 클리퍼스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져서 아쉽겠지만 뭐 겨우 이제 한 경기고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1차전 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1차전에 너무 과민 반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전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우선 무엇보다 오늘 카와이 레너드가 턴오버를 7개를 했는데 좀 그냥 안 좋은 턴오버도 있고 특히 덴버가 더블팀을 왔을 때 레너드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레너드가 플레이메이킹이 특출난 강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턴오버를 많이 했고 2차전에서는 레너드의 이런 상황에서 리드를 좀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플로어 세팅을 타이론 루 감독이 좀 가져와야 될 것 같고 오늘은 하든이 맹활약했죠. 32득점, 6리바운드, 11어시스트를 했는데 뭐 제임스 하든이 플레이오프 가면 잘 못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덴버 시리즈만큼은 하든은 계속 잘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매치업에서 하든이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매치업이고 주바츠와 스크린 액션을 통해서 덴버를 잘 공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경기도 하든과 주바츠의 스크린 액션이 좀 더 클러치에서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고 오늘 경기에서 이 액션이 잘 안 됐던 이유는 크리스 던이 공격에서 세깅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클리퍼스가 좋은 액션으로 오픈 찬스를 만들어도 이게 크리스 던의 손에 들어가면서 포지션이 끝나거든요. 근데 크리스 던이 이 와이드 오픈 3점을 못 넣거나 아니면 와이드 오픈 레이업을 못 넣으면서 덴버는 사실 이런 수비 플랜을 전혀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 던이 이런 오픈 3점을 넣어줄 수만 있다면 이게 이 시리즈를 스윙하는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었던 클리퍼스와 덴버 1차전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리뷰, 다음 플레이오프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